그래서 캔들 마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번 주봉 마감이 아주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먼저 최근 매매를 복귀해보면 12월 10일에 97K에서 롱 포지션 진입을 했고 106K에서 익절, 다시 106K 쇼 포지션 진입, 다시 94.1에서 롱 포지션 진입, 마지막으로 12월 6일에 여기서 잡은 롱 포지션 반익절하고 쇼 포지션을 새롭게 진입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월 13일부터 4,000달러로 시작한 바이낸스 계정이 13,000달러 정도 수익을 내면서 12월까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10월과 11월 P&L은 저번 영상에 올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4,000달러라는 금액으로 시작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매매로 성공하기 위한 어떤 최적의 시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돈으로 계속 출금을 하면서, 원금은 그래서 출금을 했죠. 이렇게 10억,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부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거의 직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좀 매매를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계정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출금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해봤고, 아마 내년에는 제가 100달러 챌린지도 하고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또 그런 것도 한 번씩 짧게 한두 달씩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관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 결론부터 먼저 빠르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봉 캔들에 대한 해석, 그리고 세 번째로 보고 있는 타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어떤 중기적인 관점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여기 93K를 깨면 이런 강한 임펄스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93K를 깼죠. 그럼 그렇다고 이제 완벽한 하락 관점으로 바뀌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아직 상승 파동 마감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여기에 대한 고점을 뚫거나 아니면 비슷한 위치까지는 올라와야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파동 정도 더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파동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사실 알트를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알트가 솔직히 얼마나 상승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2021년 불장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불장이 왔죠. 2달 정도 걸려서 불장이 왔고, 여기서 비트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엔딩을 그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작게 상승을 하면서도 알트장이 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 기간이 그래도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차트에서 조정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끝나고 제 생각대로 한 파동이 더 남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과거 불장처럼 2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파동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알트로 별로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이 태반이지만, 과거처럼 10배, 20배를 지금 여기 이 상승에서 나온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파동 마감이 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때 알트들을 대부분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진행된 파동이 ABC 플랫이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ABC로 떨어졌고 ABC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파동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많이 진행되면 83K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데까지는 보지 않고 있고, 보고 있는 타점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 하락 이후에는 한 번에 더 큰 상승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물을 정리해야 될 타이밍도 가장 우선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상승이 나왔을 때를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 관점에 대한 빠른 요약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제가 주봉 캔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번 주 마감에서 하락 캔들을 완벽하게 컨펌을 하는지 하지 못하는지가 저는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 캔들 이거 뭡니까? 고점 뚫은 위치의 아랫꼬리 상승 다람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저녁별, 다시 저녁별 하락 다람쥐로 마무리가 되는 캔들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거는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왜 하락 캔들인지. 일단 첫 번째로 상승 다람쥐 캔들은 저점에서 상승 캔들이지만 고점을 뚫은 위치에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나오면 오히려 하락에 가까운 캔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캔들 자체가 완벽하게 하락을 컨펌시키긴 어렵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락 캔들과 조합을 해서 양자리 음 패턴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캔들 형태를 보면 가운데 보시는 저녁별, 자, 지금 보시는 저녁별 캔들이
이 노란색 네모 박스 단독으로는 저녁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캔들 크기가 일단 의미 있는 해석 캔들이 아니고 저녁별로서 저녁별은 훨씬 더 커야 되죠. 세 번째 캔들도 위아래 꼬리가 달려서 그렇게까지 신뢰도 있는 저녁별 패턴이 아닌데 왜 저녁별로 표기를 했냐? 앞에 있는 이 상승 다람쥐가 연결을 하면 이렇게 형태적으로 미흡한 저녁별도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선행 캔들이 하락 캔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캔들이죠. 저녁별 이후에 나오는 저녁별 플러스 하락다람쥐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물론 이번 주봉을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락다람쥐 캔들은 이렇게 가운데 캔들이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릴수록 하락에 유리하고 지금 보시면 형태도 너무 좋고 위치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봉 마감에 이 세 번째 캔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 세 번째 캔들이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고 이 두 번째 캔들과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크기거나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캔들로 마감이 되면 하락다람쥐 캔들이 컨펌이 되죠. 이렇게 캔들이 완성이 되면 저는 뭐 여기서 고점을 뚫는 관점이었지만 대부분의 현물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왜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너무 우리가 상승장에 파동을 쫓다 보면 가끔 확증 편향에 빠지고 하락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동에 대한 어떤 그 맹신 때문에 하락 신호로 보지 못한다.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주봉 단위에서 이렇게 하락 캔들이 컨펌이 됐다라는 것은 반등을 하더라도 고점을 못 뚫고 하락할 가능성을 당연히 열어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대로 대부분의 현물을 다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캔들 마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번 주봉 마감이 아주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자, 그럼 세 번째로 주봉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제가 롱을 받고 싶은 구간을 저는 두 군데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89에서 90K 구간이에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보고 있는 파동이 메인 파동이 이건데 여기서 지금 2파에서 3파까지 피보나치의 되돌림을 재보면 4파의 가장 흔한 되돌림의 길이가 89K죠. 0.38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찍어놓고 이 구간이 또 다른 근거와 중첩이 되는지 봐야겠죠. 지금 이 구간이 왜 또 근거가 있는 구간이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3으로 받고 4가 이렇게 불규칙으로 나오고 있다고 봤어요. 그 이유는 여기 파동이 지금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여기가 파동의 종결인 5파동이 성립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주 잘 나오는 패턴,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나온 패턴이지만 마지막으로 5파동이 이렇게 A, B, C, D에서 뭐 이런 알 수 없는 다이아고날 패턴으로 성립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조정파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ABC로 떨어지고 지금 ABC가 반등이고 여기가 이제 C파동으로 진행될 차례인데 C파동도 지금 보면 제가 그렇게까지 힘이 있는 걸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C파동이 힘이 없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0.618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 구간이 9만 달러. 이 정도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ABC로 떨어지더라도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율은 1대1이기 때문에 83K지만 거기까지 갈 힘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첫 번째로 매수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밑에 있는 구간은 간단해요. 이거는 제 생각대로 여기가 3파의 끝이고 지금 4파가 이렇게 불규칙으로 나오고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지금 C가 진행 중인데 C가 임펄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A, B, C, D, E에서 엔딩을 그리겠죠. 그러면 불규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C 파동의 비율 A 대 C를 재보면 1.618이 가장 흔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 86K입니다.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랑 그리고 여기에서 나눠서 좀 진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건데 여기 라인, 여기가 지금 중요한 저점이죠. 제가 항상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면서 나오는 캔들들은 전부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을 깨는 위치나 이 구간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상승 캔들을 포착을 해서 얘는 좀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을 받아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최종 관점 정리를 해보면 저는 아직 상승 파동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런 관점에서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변수, 아까 말씀드린 그 주봉 캔들 마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그때 캔들 마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하락다람쥐 형태로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제 관점을 변경을 해서 대부분의 현물과 롱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관점은 여기까지 하겠고, 그런 주봉 캔들 마감이나 아니면 파동의 실시간 변화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텔레그램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더보기와 그리고 댓글 고정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